나도 좀 힘을 좀 빼야 되는데 힘이 자꾸 들어와. 내 영상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. 그럴 때 저도 하기가 싫어져요, 여러분. 귀찮고 이걸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하고 있더라?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? 나도 혼자 공부하면 됐지. 나만 알고 있으면 됐지. 왜 하지? 내가 뜨려고 그런가? 뭐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전 좀 대화에 대한 욕망, 지식에 대한 욕망, 알고 싶은 거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다고 그런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. 카톡 보죠. 그러니까 처참하죠, 지금. 이 여친 있죠, 여기. 이거 이렇게 보내놓고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이 뭔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 안 드나? 왜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런 말 있잖아요. 왜 웃는 거야? 흐흐.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워요. 참 길을 사람은 다 인생에 갈림길이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. 이거 변경하려면 쉽지 이런 패턴에서 빠져나오려면 정말 거의 내가 바뀌어야 돼.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죠. 자, 이런 걸 보면 자, 이렇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답장도 아니지. 그냥 일이 쌓이는 게 좀 자꾸 신경 쓰이다 보이니까 자꾸 말하게 되네. 이런 거 받아주면 걸렸구나 하고 계속 보내니까 그냥 냄새만 맡아도 제껴버리면 되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 정말 사람들이 대화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이 고도의 지능작용인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뉴런이 10억 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때는 100억 개의 뉴런이 활성화가 되고 거기서 어떤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또 블라블라 기타 등등 하면 거기서 또 약간 10억 개의 뉴런이 활성화가 된대요. 자, 이렇게 문자를 봤어요. 혹은 했어. 뭐 프사를 보던 뭘 하던 뭐 했겠지. 엄청나게 많은 저기 나의 뇌세포들이 저기 뭐야 쿵쿵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문제는 뭐냐 음, 이 대화는 하나의 정말 질서가 없거든요. 이게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는 게 대화의 어떤 가장 큰 특성인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대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대화를 위기에 빠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말할 때 기분이 나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대화에 정답이 있다? 그런 게 어딨어. 대화는 기분이 좋아야지 대화죠. 기분이 좋은 사람과 더 말하고 싶어지는 거지. 말하고 싶어져야 말할 기분이 들어야지 말이 나오고 또 그 과정에서 기분이 또 좋아져야지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게다가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표정 보고 빠그라지는 게 대화인데 그 대화를 쉽게 하겠다? 뭐 이런 테크닉을 써서 하겠다? 그것보다
어떻게 하면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까를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. 자, 그러면 이거는 제 PDF 책인데 이걸 잠깐 훑어보시고 잠깐 이렇게 살짝 체크해 보시고 이 톡들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내가 틀렸고 잘못됐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거절당해 씹혔다는 일련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이런 심리. 자, 봅시다. 지금 이 도둑 심리 보이십니까? 들키고 싶지 않아 하는, 틀리고 싶지 않아 하는. 대화의 기본은 오픈이죠. 자기 생각의 오픈, 자기 감정의 오픈. 그때그때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. 그런데 그게 우리는 그런 교육을 일찌감치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학교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맨날 잔소리해. 이래라 저래라 해. 뭐 치열한 경쟁에 뭐 할 것 많고 근데 웬걸 이게 기초인데 자기를 드러내는 게 꾸준히 의문이 들었어요. 아, 왜 우리가 왜 연애에 실패를 할까? 관계에 실패를 할까? 그리고 늘 같은 패턴을 반복을 할까? 게다가 특히 저런 카톡을 볼 때면 드는 생각은 이게 있더라고. 저도 예전에 그랬었는데 그런 트랩에 빠졌었는데 당연히 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. 이게 꼬시지 못하면 내가 자기 부정이 되는 거야. 아,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왜 그래야 돼? 나를 꼬셔? 어떻게 꼬실 건데? 음. 게다가 대화에 자꾸 정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냥 만나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꼭 즐겁지가 않아. 또 뭘 말하려고 그랬더라. 다 보여주는 거죠. 언어는 행동이고, 언어 역시 행동이고, 그 행동을 끄집어서 보여주는 거고, 끄집어낸다. 인출에는 비용이 들고. 근데 그게 너무 부대끼기 때문에 잘 안 하게 되는 현상이 있고, 하게 되는 경우,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, 우리 어떤 전 대상의 뇌 부위의 입장에서 봤을 때, 우리의 동기부여는 언제 된다. 이득이 돼야 된다. 음, 뭐 꼬시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. 내가 지금 정말로 작정하고 꼬시는 건지 아니면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잘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냥 어 꼬시려고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는데 꼬시려면 간단해요. 돈 많고 얼굴 잘생기고 몸매 좋고 이러면 돼. 근데 문제는 왜 그거는 지속성이 굉장히 짧잖아요. 유혹은 공간 통제고 연애는 시간 통제인데 연애는 사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쌓아나가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인데 거기서는 내 모든 걸 보여줘야 되거든.
그건 테크닉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단순한 방법이라고 어떤 방법을 써야지 아니 다 보여줘야지. 그런 구분에서 다들 혼란스러워 했었던 것 같고요. 자, 왜 휘둘릴까? 자, 상대방이 휘둘리는데 상대방이 보여주는 걸 믿기 때문에. 자, 그렇죠. 얼굴 잘생기고 만났더니 성격 개차반이고 인간 쓰레기더라. 돈 많았더니 사람 패고 다니더라. 어, 처음에는 누구나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고. 근데 겪어봐야 알죠. 겪기 전에 알면 참 좋은데 그것도 아는 게 있어야지 보이겠죠. 그리고 휘둘린다는 건 결국에 또 자기 자신한테 휘둘리는 거고. 대화를 할 때 하수들은 대화에 나가 많습니다. 자기 서술이 많아요. 자기 묘사가 많아요. 내가 어떻고, 내가, 나는 이랬고, 또 중간에 또 인터셉트 하고, 대화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싶다. 테크니컬하게 하고 싶다. 좀 더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. 그러면은, 나라는 주어를 빼주세요. 너무 간단한 건데,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뭐 자기 스스로가 알 것 같고, 근데 진짜로 푹 빠져든다면 너무 알고 싶어 궁금하겠지.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궁금하겠지.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보여주고 싶고, 그걸 교감하고 싶고, 그럴 때 사람 얘기를 잘 듣겠죠. 한 얘기를 기억하고 있겠죠. 기억한 걸 또 말하고 자기 생각도 말하고, 또 그때 느끼면 참 시간 가는 줄 몰라. 그 기분이 좋아. 그리고 또 기다릴 줄도 알아요. 얘기할 때까지. 또 대화가 또 얘기하고 싶어. 끝이 없어. 그런데 지금 뭐 연애 이야기 할 땐가 싶어요. 지금 시기가 시기인들아. 남녀 간의 밸런스가 이미 깨진 지 오래인데 여남 간에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을라나? 자, 어쨌든 우리가 어찌됐든 참 안 하려고 할 텐데 일단 되든 안 되든 마구잡이로 시도해보고 그 이후에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래서 상황이 이미 나쁜 환경에 있으면 또 나쁜 친구들 틈에 있고 사는 게 정말 그 비참한 환경 속에 있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죠. 그래서 그 환경을 벗어나든가 환경을 개척할 수밖에 없고. 자, 포유류 4,800종 중에 포식자는 딱 10%인데요. 그 10%는 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. 객과냐, 고양이과냐.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대요. 근데 영장류는 피식자래요. 피식자.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 조상들은 도망가는 게 일이었어. 자, 그러다가 우리가 언어를 습득함으로써 이제 인간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, 근데 이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. 이렇게 심리적 도망으로. 자, 이 관점에서 우울증이란 심리적 도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역시도 한번 보자고요. 저는
이런 게 보여요. 심리적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거. 왜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? 불만족스러워서 그렇겠죠? 근데 이런 불만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인데 모르는 사람하고 왜 대화를 합니까?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대화가 되도록이면 허용되지 않는 문화가 저는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건 뭐 찾아라 가나? 참 뭔데? 우리는 때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어떻게 보면 나는 계속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방법을 찾아다니는 게 일이고 실제로 뭔가 진행되는 건 없고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계획만 있을 뿐 앞으로 뭔 말 할 거야 라는 게 있을 뿐. 자, 대화가 없죠. 대화가 없어. 없어. 또 뭐가 있을까? 게다가 의견과 아이디어를 나눈다는 명목 하에 자기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측면도 있죠. 제 중개사 시험 준비 시절이었었는데 한 1년 동안 빡세게 공부했었죠. 그때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. 그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학원에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첫 번째 부류는 쪽지 시험 같은 걸 보잖아요. 틀리잖아. 그러면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잠정긍긍하고 그거를 새로 친해진 친구들, 그 학원 친구들, 그 사람들과 이거 틀리셔서 저도 어떡해요?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류가 있는 반면 또 다른 부류는 자꾸 알려주려 그래. 그 사람들은 막 분명히 알고 있어요. 남한테 알려주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야. 근데 그게 때로는 이기심이 될 수도 있고 게다가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. 굳이 그냥 아는 지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. 이 두 타입들은 저는 학원에서 못 봤어요.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더라고. 자, 파이만 선생님의 말씀. Master something, teach it. 남한테 가르치면 자기가 마스터를 하게 된다. 이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.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자. 그냥 즐기자. 인상도 참 좋지 않아요? 연어가 자살한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들어보셨죠? 자살을 할 때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.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.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 연어가 자살할 때 엄청나게 분비가 되면서 살을 다 녹여버리고 그게 자기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다 먹이가 되는 건데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팩터가 한 인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결국 뭐였냐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일매일의 감정 상태래요. 이걸 리사 베넷 누님의 말씀에 그 책에 따르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책에 따르면 감정은 결국 언어가 만들고
감정은 두 개 이상의, 즉 사회적 내조 에서 만들어진다. 결국 거기서 말하는 것도 잘 먹고 잘 자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라. 그게 우리의 감정에, 정말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 감정을 스테이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원리다라고 말을 했었어요. 삶의 질 지표 한번 보실까요? 한국 어디냐? 사우스 코리아 43위. 멕시코, 그리스, 불가리아, 인도 뭐 이쪽 나라 정도네요. 이 선진국 아니죠? 어디 뭐 개발 도상국 같네. 이제 막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국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까지.